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부동산 인터뷰 가이드입니다. 경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팔리는 가격을 잘 알아내는 건데 맞아요. 부동산 사장님 인터뷰하는 게 좀 어렵다고 어렵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빌라 부동산 사장님 인터뷰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사실 많은데 정리해서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빌라 전문 중개사를 제대로 찾아가야 됩니다. 모든 공인중개사분들이 빌라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장님들의 말을 내가 다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어요. 같은 물건으로 물어봐도 누구는 2억이라고 하고 누구는 1억 3천이라고 하거든요. 누구 기준으로 할 건데? 기준은 내가 손품조사를 기준으로 더 가까운 데이터. 왜냐면 실거래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 실거래와 완전히 동떨어진 가격을 얘기한다? 그 사장님 잘못된 얘기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사장님들이 다 전문가인 척을 하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참 초보자 입장에서 어렵기는 해요. 경험치를 계속 쌓으시면서 우리 교육생분들이 계속 만들어오는 사례들 있잖아요. 낙찰 사례, 매도 사례를 보시면서 내가 잘못된 가격으로 조사를 했구나. 그때 그 사장님이 잘못 얘기를 했구나 라는 거를 트레이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인풋이 잘못되면 아웃풋은 당연히 잘못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A라는 빌라를 매도를 할 건데 세입자가 살고 있고 집 인테리어도 안 돼 있어. 그런 집이랑 인테리어 싹 돼 있고 공실 상태야. 같은 집이어도 가격이 다르거든요. 내가 어떤 기준으로 매도를 할 건지 확실하게 드려야 됩니다. 경매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교육생분들은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하고 영도가 완료된 다음에 공실 상태로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같은 기준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해서 언제든 실입주 가능하게 만들어서 매물로 내놓을 거다 하면은 1억 3천 4천 얘기했던 분들도 그 정도면 1억 5천도 받을 수 있겠네요. 왜? 실거주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컨디션으로 팔지 질문을 잘해야 된다라는 두 번째 가이드를 좀 드리고 싶고, 첫 번째랑 어떻게 보면 좀 연결이 되긴 하지만 제대로 된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야 됩니다. 즉 빌라 전문인 사장님을 찾아야 되는데 말로만 듣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매물을 1차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에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가 마전동이라는 동네인데 서구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여기에 보면은 중개사님들의 매물들이 있어요. 매매를 딱 누르고 우리는 빌라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요 중에서도 빌라 연립 이렇게 누르고 매매로 해놓으면 빌라 매매로 갖고 있는 물건들의 개수가 나옵니다. 자 보면은 빌라 매매가 이렇게나 많이 갖고 있어요, 이분이. 자 그러면 이분은 빌라에 대해서 정말 이 동네에서 전문가일 확률이 높죠. 이런 분들을 찾아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격도 물어보셔야 되고 실거주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빌라를 전문으로 하시는 사장님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꼭 이 중개사님들한테 물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얘기할 때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경매 투자자라는 걸 꼭 밝히시기 바랍니다. 빌라를 전문으로 하시는 중개사님들은 경매 투자자라고 하면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복되는 손님이거든요. 집주인이고 임차인이고 이런 신분으로 거짓말을 해서 질문을 드려봤자 2년에 한 번 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친절하지 않을 확률도 있어요, 오히려. 근데 경매 투자자는 낙찰받고 매도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하면 또다시 낙찰받아 오고, 그럼 1년에 두세 번 이상 올 수 있는 손님이거든요. 오히려 더 반복적인 손님입니다. 경매 투자자인 거를 구태여 속일 필요가 없어요. 경매 투자자라고 밝혔을 때 친절하다라고 하면 이분은 빌라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구나. 반대로 경매 투자자라고 했을 때 불친절한 분들도 계시겠죠. 이분들은 오히려 빌라에 대해서 잘 모르실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사실 내가 손품 조사가 잘 돼 있으면 사장님들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다 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게 방 몇 개냐, 향이 어디 쪽이냐, 막혀있냐, 뚫려있냐, 엘리베이터 있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건을 보고 부동산에 방문하기 때문에 다 파악이 된 상태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 얼마인지랑 매도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가격을 싸게 내놓으면 더 빨리 팔릴 수 있는지, 좀 더 가격을 올려서 기간을 넉넉하게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장님들이랑 충분히 조율을 해서 내가 입찰가를 결정을 해야겠죠. 그러면 중개사님들과 결론지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얼마에 내놓으면 팔아주겠다라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그걸 명확히 제시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그 집은 3개월 안에 빼주겠다, 지금 손님들 기다리고 있다, 이런 코멘트들이 들어간 중개사님들의 말은 90% 이상은 믿으셔도 돼요. 항상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시는 중개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말은 신뢰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5명, 6명이 똑같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생기지만 한두 분 물어봤는데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한다? 그럼 더 조사를 하셔야 돼요. 어떤 멘트가 나올 때까지 3개월 안에 1억 5천, 6천에 팔아주겠다라는 확실한 답변을 들을 때까지.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주시는 중개사님들은 그 동네에서 베테랑이시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초보자가 부동산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아까 배웠던 부분인데 질문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빌라 201호 그 물건을 받아서 내놓을 건데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냥 너무 추상적으로 물어본다던가.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테리어가 돼 있냐, 향이 어디냐, 엘리베이터 있냐 이런 기준을 말씀드리고 나서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일체 말씀을 안 드리고 가격을 그냥 물어보는 거, 얼마에 팔리냐. 그럼 사장님들도 얘기하기가 좀 난처하거든요. 확실하지 않은 가격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애매한 가격으로 입찰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조사는 명확히 되지 않았지만 용기가 많으신 분들이
분들이 계세요. 실행력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 조사가 명확히 되지도 않았는데 그 가격에 입찰을 해버렸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낮은 가격이면 폐찰이라도 하겠지만 높은 가격을 조사해서 입찰을 해버리면 낙찰받은 가격에 내놔도 안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손해를 보고 팔아야 돼요. 입찰장에 가보면 종종 보입니다. 모호한 질문으로 잘못된 가격으로 조사하는 경우. 그리고 이거는 많은 분들이 그러진 않지만 강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중개사 하면은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좀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반대로 너무 소극적인, 보통의 분들은 너무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요. 경매라는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해야 되고 우리가 경매를 함으로써 채무관계가 해결이 되는 건데 세입자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부동산에 가는 걸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경매라는 걸 좀 감추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고 티가 나면서 오히려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좀 불편해지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소극적일 필요도 너무 강압적일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물건을 낙찰 받으면 우리가 결국 그 중개사님께 물건을 내놓을 거고 중개 수수료를 드릴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손하게 물어보시되 어느 정도는 당당하게 물어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까 얘기했던 거와 좀 중복되는 내용인데 중개사님들 중에도 이 빌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막 전문가인 척하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억 5천에서 1억 6천 사이라는 손품조사가 이미 끝나 있는데 1억 3천을 얘기한다든지 또는 더 과장되게 1억 8천, 뭐 1억 9천 이렇게 오바되는 가격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사장님의 말은 좀 어느 정도 흘려듣길 권장을 드립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가격에 정말 팔려요? 3개월 안에 혹시 가능할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확정적인 답변을 안 주실 거예요.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던가 한 발 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아, 이분들은 잘 모르시는 거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필터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리치스쿨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혜택 중에 가장 또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빌라 전문 중개사님을 따로 리스트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리스트업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거. 저도 임장을 다니고 있고 우리 교육생들이 업데이트 해주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평점을 매기기도 하고 후기를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후기들을 보시면서 연락을 드릴 수가 있겠죠. 리치스쿨의 교육을 안 들으신 분과 비교했을 때 시행착오를 훨씬 더 줄여드릴 수 있는 연락망들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규 강의도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정규 강의는 7주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앞에 6주 동안은 대출, 그리고 세무, 명도, 그리고 스터디 4가지 특강이 준비가 돼 있으면서 동시에 빌라라는 상품을 가지고 제가 권리 분석부터 시세 조사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출, 명도, 뭐 인테리어, 세무 이런 특강들은 외부 강사님들이 아니라 우리 리치스쿨에 제휴되어 있는 전문가분들을 섭외를 했고요. 그분들의 서비스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계속 이용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특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는 저희 아파트 특강 준비가 돼 있고 발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거를 총망라해서 현재 진행 중인 물건으로 발표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기수 중에 또 저랑 이제 동행 임장, 법원 체험도 같이 가게 되고요. 제가 물건도 찾아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17가지 혜택들이 졸업생분들한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메일 상담할 수 있는 이메일 상담권, 각종 대행 서비스 연결, 할인권 드리고 있고요. 물건 추천을 해서 임장 가는 것까지 연결을 해드리고 있고 리치스쿨 내 정규 특강 우선권과 할인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중개사님들의 연락망들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대출을 못 받으신 분들께 마지막 최후의 대출까지 받을 수 있게 우리 재경사 측과 연계를 해서 대출 상품까지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긴 하지만 물건의 담보 가치만 확보가 돼 있으면 대출이 무조건 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거는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무료방에서 리치스쿨에서 하는 무료 강의 외적으로도 저희가 그 무료방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채팅을 지금은 막아놓기는 했지만 전문가분들을 섭외해서 좀 대화하는 형식으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또는 나중에 뭐 라이브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면 무료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에 한해서 라이브 시간을 또 마련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특강 오시는 분들 중에 막 네. 뭐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하다고 네. 바카스 막 사들고 오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무료특강도 하고 있으니까 네. 단톡방에 많이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